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문을 발행하고 발간하고 보도를 하는 여러 활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 시행령이 성남일보 같은 지역이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터넷 매체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모동희 대표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신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5년 1월 1일 날 제정됐습니다. 당시에 여당 열린우리당이었죠.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당시에는 신한국당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 법이 몇 차례 개정을 됐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이 법을 일부 수정해서 인터넷 신문에 관한 등록 조항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3인 정도면 인터넷 신문을 등록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3인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여기 계시는 여러 천업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 선배님도 계시고 또 정치 일선 지방부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도 계신데 그럼 내가 창업을 해서 한 3명 정도만 하면은 성남일보 같은 매체를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좀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3명이라도 발행인, 편집인, 그리고 기자 별도 3명이거든요. 하게 되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적어도 한 2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한 달에 최소 600~7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취재비 포함하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걸 1년 단위로 계산하면은 한 1억 2천만 원 넘어가겠죠. 그러면 1억대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리려면 어떡할까요? 아마 여기저기 그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니셔야 되고 광고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광고 없이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소위 말하는 권한유착이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행정에 대단히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언론의 속성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는 지점은 과연 없을까? 되묻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준 보도자를 그대로 쓴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언론사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홍보대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3위의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5명 이상으로 늘리라고 해서 이번에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11월까지 2명 어치에서 5명 이상 취재 및 편집 기자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라는 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모동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있는 취재 인원에서 2명을 더 채우게 되면은 사실 연 인건비만 하더라도 거의 한 5, 6천만 이상 상승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경영상에 이제 압박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워내야 돼요. 그것도 어디 가서 채울까요? 열심히 또 시를 가든지 시의회에 가든지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 아시는 인맥들 찾아다니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보면은 원하지 않지만 기업의 편에서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런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은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라는 것은 그냥 뒷전으로 밀리고 생존의 경쟁, 생존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형태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는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뭐 기사를 무기로 광고를 협박을 한다든지 협찬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이버 언론의 행태가 벌어진다라는 이런 보도를 아마 신문 방송에서 심심찮게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해야 됩니다. 방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정부가 이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작은 인터넷 신문이 서너 명 기자를 가지고 기업체나 뭐 관공서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광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들 이게 될까요? 물론 그 중에는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대로 주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면은 다들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해가지고 아무개 기자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름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그런 부분들은 그냥 광고를 뭐 강매하거나 협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일각의 그런 우려를 가지고 너무 가다하게 인터넷 신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국은 더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했으면 무리한 법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풀뿌리 인터넷 신문, 언론계, 국회, 법조계 인사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로 어제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희가 성남일보가 속해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 협의회, 저희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그리고 대구, 전북, 서울, 경기, 강주 전국의 수십 개 인터넷 신문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소원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의 편집국을 구성하는 권한은 기실 언론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우리가 동네에 어떤 치킨집이 요즘 조기 명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치킨집을 많이 하시는데 치킨집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5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치킨집은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가지고 치킨집을 시작할 수 있는 사장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치킨집은 금방 망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보통 한 2-3분 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출발해서 잘 되면 뭐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해서 뭐 5명, 10명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언론사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종업원 고용수를 몇 명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전 세계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인터넷 신문에 취재 편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해라 라고 강제하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헌법에 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설립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헌법소원이라는 게 이게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이렇게 판결이 안 나거든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3, 4년 갑니다. 그럼 3, 4년 동안 수많은 성남일보 같은 저희 같은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규정한 대로 인원을 못 채우게 되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게 되면은 그동안 성남일보 같은 경우는 15년 됐고 저희도 인터넷 기자협회가 13년, 14년 됐고 지역 인터넷 신문 협의회도 있지만 수많은 그런 지역에서 부문에서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지역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매체들이 기능이 중단되고 사라지면은 그 빈자리를 과연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채워줄까요? 기존의 지상파나 기존의 전국지 종이신문이 채워줄까요?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 매체들,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주류 기득권 언론을 말합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주류 기득권 언론이 소외시키는 약자들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 지방자치, 지역 행정가,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성남일보와 같은 매체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매체입니다. 지역의 풀뿌리예요. 풀뿌리입니다. 언론은 시끄러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강할수록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측은 저희가 헌법소원과 함께 또 하나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해드리면 지금 현행 신문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에 관한 정의가 다소 조금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해서 모법에서 인터넷 신문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자 지금 입법 발의, 총으로 통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인터넷 신문에 관한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이랑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까지는 신문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인터넷에 관한 특성입니다. 유당부터는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되는 간행물. 이게 기존의 신문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여기에다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 쉽게 말해가지고 컴퓨터나 온라인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SNS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매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행물, 기존의 간행물에서 전자라는 디지털, 온라인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 인터넷 신문이 지금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 초창기에 90년 말이나 2000년 초반에는 인터넷 신문을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매체, 스마트폰, SNS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라 하더라도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
전자책, 그러니까 이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 기존에는 종이책을 보았잖아요. 이 종이책은 이제는 여러 단말기 장치를 통해서 디지털 기기로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를 전자책이라고 합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구분이 그렇듯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관한 구분도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관한 그는 매체, 어떠한 매체를 기반하는가 그 차이일 뿐이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의 정의나 기능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신문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똑같이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땐 지금 시행령상에서 불거진 뭐 3명이니 5명이니 이런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발의가 됐지만 19대 국회 안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매체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모동희 대표님하고의 인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동희 대표께서도 초창기 2002년 한국인터넷 기자가 출범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셨고 저도 초창기 때부터 인터넷 기자협회를 여러 선배들 언론인과 함께 창립해서 지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들 가운데 성남에서 또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남은 저한테도 좀 각별한 지역이자 도시인데요. 아마 올해 5월에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이버 언론 퇴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아마 혹시 보도를 보셨을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아직은 종이신문들을 보시지만 젊은 세대의 대다수는 이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뉴스는 물론 게재 출처가 명시가 됩니다. 뭐 조선일보, 뭐 KBS, 경향신문, 한겨레, 성남일보 이렇게 게재가 되지만 이거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포털에 딱 들어가서 포털 메인 화면에 뜨는 기사만 이렇게 딱 보고 제목 보고 기사를 클릭해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포털 보조사. 여기에 수많은 매체들이 이 제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파부터 해가지고 전국 일간지, 지역신문, 지역 일간지, 인터넷 매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전제를 통해 가지고 기사를 송출하던 주류 언론 쪽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이 계속 생겨서 치고 들어오니까 전제료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광고 수주도 예전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인터넷 신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 쪽에서도 기업체 단위에서 너무 인터넷 신문들이 많고 인터넷 신문들이 기사를 무기로 광고 협찬을 요구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일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인터넷 신문을 줄여야 된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올 연말 내년 초에 본격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아마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이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언론인들은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뭐 포털에 들어가서 똑같은 뉴스를 보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는지 뭐가 늘어났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성남일보나 지역의 신문들, 매체가 포털에 기사가 검색이 됐는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는 여기 포털에 들어가서 성남일보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일보 기사가 다음 미디어 다음에서 검색하면 기사가 뜹니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만약에 성남일보의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퇴출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기사를 못 보시게 돼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는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큰 불편을 못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남에 관한 뉴스와 정보들이 포털에서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지방자치나 지역 경제에 큰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성남에서 생산되는 지역에 관한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포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이 유통이 돼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지점만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향후에 성남일보 또는 성남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매체의 뉴스가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진다면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 일꾼들, 시민들, 독자들이 좀 나서서 우리 성남의 여론, 정보를 전파해주는 지역 매체의 소중한 정보가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체 환경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또 규모의 경제학이 실천되는 반면에 또한 또 단순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에 ENG 카메라 같은 큰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다녔는데 이제 그런 카메라를 다 없애버린답니다. 스마트폰만 주고 그리고 이 셀프봉 있잖아요. 셀프봉에 스마트폰을 끼워서 자기가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거를 자기가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뭐 카메라맨 또 카메라 보조 여러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게 되죠. 한편에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시장은 세계화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 동시에 또 단순화되고 있고 심플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지역에 서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지만 지역에 서서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서서 또 지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매체에 대해서 성남일보 같은 매체, 뿔뿔이 매체들은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영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널리즘의 질을 제고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규모의 내실화와 안정화가 좀 필요합니다. 작은 매체일 경우에는 정체성이 유사한 매체와의 통합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남일보처럼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협의회 같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획기사를 같이 보도하고 그리고 지역의 이슈, 여론을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적극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들의 협동조합하나 사회적 기업 전환 등도 한번 필요하다는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이 매체도 창간된 지 한 15년, 풍남일보랑 비슷합니다. 이 매체도 인터넷 신문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놨는데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경 속에서 수년 전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프레시안의 조합원이 돼서 주인이 돼서 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일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지역에 계신 많은 시민 독자들이 성남일보 같은 지역의 건강한 매체들의 풀뿌리,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조합.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고 또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인데 뻔한 얘기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외에 오프라인 다양한 이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언론사가 광고로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폐단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에 밀착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 선생님들, 그리고 요즘은 블로그라고 아시잖아요. 블로그. 전문가형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글을 써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연봉이 1억대, 억대 이룬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떤 뭐 무명의 블로거는 하장 있잖아요. 하장. 자기가 맨날 하장을 해요.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장하면 A 제품 가지고 하장하면 이렇게 놓고 B 제품 가지고 하면 이렇게 놓는 걸 자기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해서 글과 함께 올려요. 제품 평가를. 이게 엄청 인기를 끌어가지고 책도 내고 방송도 타고 또 광고도 들어오고 또 잘 나가는 그런 블로그 모델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매체가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려면은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지역의 공공기관, 열린 기업들,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열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신문들,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과 가감한 사업 제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뿌리박은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지자체와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터넷 신문의 결합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널리즘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장 필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환경에 적극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남일보에서 오늘 행사를 촬영 녹화하셔서 동영상 편집해서 아마 띄우실 텐데요. 요즘은 그 팟캐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팟캐스트 많아요. 뭐 팟캐스트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팟캐스트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방 안에 누워서 자기 혼자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할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남일보와 함께 팟캐스트 한번 개발해 보시고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영상, 사진을 많이 보세요. 요즘은 복잡한 기사를 잘 안 봐요. 종이신문 이렇게 나와도 저도 뭐 사진만 제 사는 곳 단지 아침에 보면은 새벽에 뭐 땡땡일보가 와요. 신문이 오는데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냥 신문이 그냥 거기 처박혀 있어요. 복도에. 신문을 안 봐요. 복잡한 신문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에 간단하게 달리는 글. 요즘 말로 하면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요. 사진, 비주얼로 간단하게 설명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설명을 들어간 정도 해가지고 10장, 20장 연결한 카드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뭐 정치인이나 또 지방에도 계시지만 지자체도 행정가들 또 계시지만 이런 젊은 세대가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식들 많이 활용하시고 지역 매체들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내년 하반기에 부정 척박 방지법인가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인의 윤리 문제, 지금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언론인으로서는 언론인이 지켜야 될 기본적 윤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이나 불의가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보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특히 뭐 이 자리에 정치인들 많이 모셨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도 여러분의 감시 대상, 감시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일보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정치인 자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지역의 독자 시민들도 언론인들을 이제 감시하고 언론인들의 윤리를 지켜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윤리 강령, 윤리 도덕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남은 세 번째 언론인들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15주년을 맞은 성남일보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그 봉사의 목표는 성남 시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남의 삶을 그리고 실행하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처럼 성남에 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성남일보가 더 많이 기여해 주시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 어르신들이 그 길에 격려와 박수, 때로는 비판도 해주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좋은 인연이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